암 진단받고 직장 사업 가족까지 한 번에 잃은 30대 여자. 가장의 극한 이야기. 오늘은 암 진단을 받은 날부터 직장이랑 사업이랑 가족까지 전부 무너진 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아픈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따로 있다는 걸 치료받으면서 처음으로 알았거든요. 그게 뭔지는 끝까지 들어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진단을 받은 건 36살 봄이었어요. 유방암 2기였어요. 검진 결과지를 받아들고 의사 앞에 앉아 있었는데 의사가 말하는 동안 이상하게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진짜로요? 암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저녁 메뉴를 생각했어요. 뇌가 감당이 안 되니까 엉뚱한 대로 튀어버린 거예요. 병원 나오고 나서 주차장에서 차에 앉아 30분을 그냥 있었어요. 울지도 않았어요. 그때 제 상황이 어땠냐면 회사를 다니면서 동시에 부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직장은 중견기업 기획팀 과장이었고 쇼핑몰은 혼자 꾸려가는 작은 거였지만 월 매출이 꽤 나왔어요. 남편이랑 결혼한 지 5년 됐고 아이는 없었어요. 남편은 프리랜서 영상 편집 일을 했는데 수입이 불규칙했어요. 생활비 대부분은 제가 냈어요. 진단 다음 날 출근했어요.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팀장한테 말하면 어떻게 될지 몰랐고 동료들이 어떻게 볼지도 무서웠어요. 암 환자라는 말이 붙으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출근해서 보고서 쓰고 회의 들어가고 퇴근했어요. 그렇게 2주를 버텼어요. 수술 날짜가 잡히면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팀장을 불러서 얘기했는데 팀장 표정이 복잡하게 굳더니 많이 심각한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치료하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담담한 말이었어요. 팀장이 회사 일은 걱정 말고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 말이 그냥 말인지 진심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수술은 잘 됐어요. 항암이 6차였고 방사선까지 합치면 치료 기간이 1년이 넘게 잡혔어요. 항암 첫 번째 맞고 집에 왔는데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구역질이 계속 올라오는데 토할 것도 없고 몸이 납덩이 같이 무거웠어요. 그 상태에서 남편이 뭘 해줄까 물었어요. 저는 그냥 옆에 있어 달라고 했어요. 남편이 옆에 있어줬어요. 처음엔요. 항암 3차가 끝날 때쯤부터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병원 동행을 가끔 못하겠다고 했어요. 일이 생겼다고요? 처음엔 이해했어요. 프리랜서니까 일이 들어올 때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빈도가 점점 늘었어요. 항암 맞는 날도 혼자 택시 타고 가는 날이 생겼어요. 구역질 나면서 치료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옆에 보호자랑 같이 온 환자들이 보였어요. 그게 이상하게 서러웠어요. 직접 물어봤어요. 요즘 왜 그러냐고? 남편이 말했어요. 솔직하게요? 힘들다고? 아픈 사람 옆에 있는 게, 매일 이 상황이 계속되는 게, 언제 나아질지 모르는 게 힘들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나도 힘든데 라고 했다가는 싸움이 될 것 같고, 그래 힘들겠다 라고 하면 내가 사과하는 꼴이 되는 것 같고요. 그냥 아무 말 안 했어요. 그 뒤로 남편이랑 대화가 줄었어요. 제가 먼저 말을 안 걸었고 남편도 안 걸었어요. 같은 집에 있는데 공기가 달라진 거예요. 항암 4차 맞고 나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샤워하다가 손에 한 움큼씩 잡혔는데 저는 그게 생각보다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수술도 항암 부작용도 버텼는데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라요? 거울 보기가 싫어졌어요. 그 무렵에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팀장이 아니라 인사팀에서요. 병가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복직 시점을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냐는 거였어요. 저는 치료가 끝나려면 6개월은 더 걸린다고 했어요. 인사팀 담당자가 말했어요. 규정상 병가가 6개월을 초과하면 고용 유지가 어렵다고요. 권고사직 얘기가 나왔어요. 항암 4차 맞고 나서 머리카락 빠지던 그 주에 권고사직 서류를 받았어요. 서명을 했어요. 싸울 기력이 없었어요. 싸워야 한다는 건 알았는데 그럴 에너지가 진짜로 없었어요. 항암 부작용으로 손발이 저리고 입안이 헐고 밥을 못 먹어서 체중이 8kg 빠진 상태에서 회사랑 법적 다툼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퇴직금이랑 합의금 받고 나왔어요. 그 순간 10년 직장 생활이 끝났어요. 쇼핑몰도 접어야 했어요. 혼자 운영하는 거라서 제가 못하면 돌아가질 않거든요.
항암하는 동안 주문이 밀리고 배송이 늦어지고 고객 클레임이 쌓였어요. 저는 몸을 움직이기 힘든 날에도 노트북 열고 답변 달다가 어지러워서 그냥 쓰러지듯 누운 적도 있었어요. 결국 6개월 만에 쇼핑몰 문을 닫았어요. 매출이 있던 사업이었는데 그냥 닫았어요. 직장도 사업도 없어졌는데 치료비는 계속 나갔어요. 실비보험이 있어서 일부는 됐지만 항암 신약 중에 보험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의사가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비급여라서 한 회에 200만 원이 넘었어요. 저는 그걸 쓸지 말지 고민하다가 썼어요. 그 돈이 없으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하는데 효과가 더 좋다는데 아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치료비가 그렇게 빠져나갔어요. 남편이 나간 건 항암 5차가 끝난 직후였어요. 어느 날 저녁에 짐을 싸는 거예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그걸 봤어요.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잠깐 나가 있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잠깐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어요. 붙잡지 않았어요. 몸도 힘들었고 마음도 이미 지쳐 있었거든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저는 그냥 소파에 누웠어요. 그날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조용한 밤이었어요. 아무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고 그냥 저 혼자였어요. 암 환자인데 직장도 없고 사업도 없고 남편도 나갔어요. 이게 한꺼번에 다 온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 밤에 엄청 울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냥 천장 보고 있다가 잠들었어요. 너무 많이 잃으면 오히려 감각이 무뎌지나 봐요. 부모님한테 전화한 건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상황을 다 말했어요. 암인 것도 직장 잃은 것도 남편 나간 것도요. 어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우셨어요. 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셨다가 내려와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한마디에 짐을 쌌어요. 35년 만에 본가로 다시 들어갔어요. 부모님 집에서 항암 마지막 6차를 맞았어요. 어머니가 매번 병원에 같이 가셨어요. 치료실에 앉아서 수액 맞는 동안 옆에서 뜨개질 하시는 어머니가 보였는데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게 그때는 전부였어요. 항암이 끝나고 방사선까지 마쳤을 때 담당 의사가 말했어요. 반응이 좋다고 경과를 지켜보자고요. 저는 치료 끝났다는 말에 기쁘지가 않았어요. 치료가 끝나면 다음을 생각해야 하는데 다음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직장도 없고 사업도 없고 혼자고 몸이 다 나아도 생활이 없는 거잖아요. 이혼 서류가 온 건 방사선이 끝나고 한 달 뒤였어요. 남편이 변호사를 통해서 보냈어요. 저는 별다른 감정 없이 검토했어요. 재산 분할 항목을 보는데 남편이 챙겨가겠다는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변호사한테 맡겼어요. 싸울 것은 싸우되 제가 직접 에너지 쓰지 않도록요. 이혼이 확정된 날 부모님 집 마당에서 혼자 커피 마셨어요. 특별히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끝났다 싶었어요. 몸이 회복되면서 현실을 천천히 봐야 했어요. 퇴직금이랑 합의금, 이혼 재산 분할로 받은 것, 거기서 치료비 빠지고 나니까 손에 남은 게 많지 않았어요. 부모님 집에서 버티고 있었지만 언제까지나 그럴 순 없었어요. 취업 공고를 보기 시작했는데 공백이 1년 반이 넘었고 건강 상태를 면접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면접에서 솔직하게 말한 적이 있어요. 병을 치료했고 지금은 완치 판정은 아니지만 경과가 좋다고요. 그 면접은 탈락했어요. 다음 면접에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건강 문제로 쉬었다고만 했어요. 그게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경계가 모호한데 저는 그냥 그렇게 했어요. 생존이었어요. 12번 지원하고 3번 면접 봐서 취업이 됐어요. 작은 마케팅 에이전시였어요. 연봉은 전보다 낮았지만 받아준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때는 감사했어요. 첫 출근 날 아침에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저는 밥 먹다가 울었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지금 2년이 지났어요? 6개월마다 검진을 받아요? 검진 날 아침은 지금도 긴장돼요? 결과 나오기까지 2주가 길게 느껴지고 결과 좋다고 하면 그날 하루는 유독 밥이 맛있어요?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고 처음에 말했잖아요? 그게 뭔지 이제 말할게요. 아플 때 혼자라는 거예요? 암은 치료가 돼요? 수술하고 항암 맞고 방사선 쬐면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치료실에 혼자 앉아서 수액 맞으면서 옆에 아무도 없을 때 그 공기는 치료가 없어요? 그냥 버텨야 해요? 저는 그걸 1년 동안 했어요. 지금 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아요. 고양이 한 마리 키워요. 이름은 미역이에요. 첫 출근 날 어머니 미역국이 생각나서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미역이가 문 앞에 와 있어요. 그게 지금 제 하루의 제일 좋은 순간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들이 쌓여서 하루가 되고 그 하루들이 쌓여서 제가 여기 있는 거니까요. 그걸로 충분해요. 지금은요?